한국의 야경이 전 세계 최고라는 것은 이제는 너무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야간 등산이나 서울이나 부산 등 각종 도시에 있는 투어버스의 야간 투어를 통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웅장한 야경을 보고 감동을 받곤 하죠. 물론 한국의 웅장한 산들과 빼곡한 고층 빌딩에서 비롯된 야경은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수많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야경으로 유명해진 것일까요? 그 이유로 많은 외국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치안입니다. 어떤 도시가 아무리 빼어난 야경을 가졌더라도 어두운 밤에 범죄를 걱정하느라 노심초사해야 한다면 그러한 아름다운 야경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볼리비아의 낄리낄리 전망대는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하지만 치안이 상당히 안 좋아서 현지인들조차 밤에 전망대에 오르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주변의 야경도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의 소매치기와 숙소로 돌아가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물건 강매나 강도를 만날 수 있어 위험하며 이를 대비해 수많은 경찰들이 길거리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러한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즉, 한국의 야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건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치안과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외국인들에게 주저없이 손길을 내밀어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야경을 감상하러 가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의 대학생이고 현재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여행 중이야. 내가 왜 한국으로 오게 됐냐면 바로 내 학교로 교환학생을 왔던 한국인 친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친구는 정말 독특해서 기억에 참 많이 남거든. 사람들을 그렇게나 잘 믿고 세상을 그저 아름답게만 보던 이 친구는 프랑스에서 소매치기도 당해보고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흑인 이민자 무리에게 가진 것을 전부 뺏기기도 했지. 이 친구가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는 것을 옆에서 직접 지켜본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범죄의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다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나는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야. 이 한국인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는 언어 교환을 하며 서로의 언어를 배웠고 따라서 나는 꽤나 자신만만한 채로 한국에 왔던 것 같아. 그러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한국인 친구와 친해졌고 이 친구는 내 말을 듣더니 한국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곳인지 알려주겠다며 나를 어떤 시장으로 끌고 갔지. 그곳에서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라고 적힌 각종 괴상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이 한국인 친구는 씩 웃으면서 한국은 약물의 음식을 담가먹는 나라라며 지금 이런 나라를 우습게 본 거냐고 묻더라고. 나는 굉장히 당황해서 그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런 내 모습에 그는 박장대소하며 이건 그냥 이름만 그런 거라며 한국에서는 약물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고 말했고 내게 김밥과 떡볶이를 사주더라고.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마약 베개라고 쓰인 간판을 본 나는 이 친구의 말을 믿어도 되나 싶어 약간의 경계심도 들었지. 어쨌든 이 친구를 따라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날은 저물고 있었고 나는 더 늦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프랑스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몹시 위험하거든. 하지만 이 친구는 내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며 차에 타라고 했고 순간 나는 이 친구가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이 시간에 드라이브를 간다는 것은 가진 것 모두와 차량까지 털리고 팬티바람으로 나뒹굴게 되는 것을 감수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나는 극구 반대했지만 그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멋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나를 반강제로 차에 태우더라. 나는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어디 가는지만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남산과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을 갈 거라면서 절대로 오늘의 경험을 잊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어.
이미 차에 탄 이상 나에겐 그를 믿는 선택지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참 달리다 보니 멋진 풍경을 보여주겠다는 그의 말과는 반대로 가는 길은 음산한 산길과 군부대의 초소처럼 보이는 곳과 철창만이 보였어. 나는 한국은 아직 휴전국가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인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손가락을 덜덜 떨며 북악 스카이웨이에 대해 검색했어. 충격적이게도 알고 보니 이 도로는 옛날에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도로였고, 나는 이 친구가 전에 말한 오늘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친구가 북한 출신인지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외국인인 나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한밤중에 이런 곳을 단둘이 가자고 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야. 나는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릴까 계속해서 고민했고, 그렇게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 무리들이 우리와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장면을 보고 얼마 안 있어 한국인 친구는 내 손을 이끌고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본 풍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지.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존재할 수 있는 건지 나는 마치 새라도 된 것 마냥 서울의 야경을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었고, 가족과 연인들끼리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곳은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서울의 풍경에 매료됐던 것 같아. 한밤중임에도 아이들은 과자나 음료수를 가지고 다니며 혼자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도 했고, 아이 부모님들은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여유를 가지는 장면을 본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일전에 프랑스에서 한국인 친구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밤과 산이라는 범죄당하기 딱 좋은 요소를 전부 갖췄음에도 범죄는커녕 호객행위나 사기를 치는 무리 하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유럽인들과의 수준과 격차가 이미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인 거였어. 내가 이날 경험한 서울의 야경은 정말 감동의 연속 그 자체였고, 그 이유는 경치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기운 덕분인 것 같기도 해서 한국이 정말 부러웠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이 겪은 경험은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목숨까지 걸 정도로 특이한 경험이라니, 이러한 차이가 신기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도시가 잠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어쩌면 한국의 야경은 한국인들의 땀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 동의해. 한국의 빠른 성장의 역사를 한다면 한국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질 거야. 지금의 한국 중장년층들은 한국이 가난할 때 잠도 안 자고 일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지금의 한국 야경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지 궁금하다. 지금의 한국은 그들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나는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한국인 무리와 야간 등산을 했었는데, 가로등 불빛에만 의존해서 산을 올라서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았고, 정상에서 본 한국의 야경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짜릿하다. 맞아. 나도 겨울에 한국에서 야간 등산을 해본 적이 있어. 나는 괴한에게 습격당하지는 않을까, 짐승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덜덜 떨며 갔는데, 한국인들은 내가 추워서 떠는 줄 알더라고. 한국에는 그 흔하다는 길거리 들개들도 없는데 산이라고 뭐가 있겠어? 있어봤자 귀여운 고양이뿐일 거야. 한국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은 다들 조그맣고 귀엽거든.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고 범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자 아이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내게 아이가 생긴다면 꼭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멕시코인으로서 한국이 정말 부럽다. 멕시코에도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많지만 그런 곳들은 전부 위험해서 정작 낮에만 갈 수 있으며 야경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노린 강도 범죄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는 멋진 곳들을 가졌음에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거든. 한국은 자전거 라이딩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겐 정말 천국일 것 같다. 새벽에 강과 산을 라이딩할 수 있는 곳이 한국 말고 더 있을까? 놀라운 건 한국은 치안 말고도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거야. 한국을 밝히는 수많은 가로등과 불빛들은 네가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줄 것이다. 내 나라는 치안이 좋지도 않고 가로등은 고장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수리할 생각조차 안 한다. 모든 것을 가진 한국에서 사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걸 보면 한국은 기본이 제대로 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고장난 가로등을 고치는 데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문제는 게으른 공무원들과 수동적인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보고도 방관한다는 거야.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